안녕하세요. 라이더TV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라이더들이 자주 가는 곳, 수리업체 이런 곳은 가라, 그리고 이런 곳은 가지 마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인포, 오토바이계의 표준 공임단가와 표준 부품단가 수리업체 양성화에 나서겠다 라고 해서 바이크인포를 만드신 바이크인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크인포 대표 문선입니다. 네, 저희가 제일 자주 가는 게 엔진오일 가려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50% 합성료는 이제 15,000원, 100%면 30,000원. 이게 정가로 정해져 있고, 어떤 곳은 1000km 타고 나서 가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뭐 1500도 괜찮다, 뭐 2000도 괜찮다. 도대체 누구 말에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도직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업체 가야지 엔진오일도 마음껏 갈 수 있고 수리도 맡길 수 있을까요? 대다수 업체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기술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이 전체적인 이제 물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뭐 2차 정비 시장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 문제되는 업체들을 먼저 한번 찝는다 그러면, 네. 이 수리를 할 수도 있는 상태의 오토바이를 네. 무조건 이제 교환을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부추기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말 그대로 기술이 아닌 네. 장사를 하는 업체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냥 그런 업체들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수리를 하기 전에 여러 곳의 수리 견적을 먼저 확인하는 게 그런 노력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이더들이 그렇죠. 네. 그런 노력을 한 후에 또 과다 청구를 하는 업체는 네. 또 피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사고가 났을 때 제일 큰 문제 소지가 있는 업체인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이제 수령을 하면서 예. 라이더들한테 일부를 주겠다, 이렇게 권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업체들은 필히 피해야 되고요. 거기에 현혹이 돼서 또 수리를 맡겼을 경우에 보험 사기로 해서 범법자가 될 수가 있겠죠. 보험 사기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럼요. 그 같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 부분만큼의 수리가 미비하게 되는 건 이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미비하게 수리가 돼서 운행하는데 뭐 안전하게 운행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필히 피해야 되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 조합원들한테 들었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라이더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많이 받아줄게, 수리업체 대신 너희한테 좀 떼줄게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 사기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리할 수 있는데 뭐 교환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PCS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에 맡겼는데, 거기서 차라리 뭐 새로 사라 라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남겼어요. 그 센터 사장한테 줬어요. 그 센터 사장이 한 70만 원 주고 말았는데, 이런 것도 좀 의심해 볼 만한 곳인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이더 유니온하고 협약을 맺었고, 지금 그 조합원들은 그 라이더 유니온 쪽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공개 매각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각이요? 네. 자동차처럼 경매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차량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산에 대한 정확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개 매각 시스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헐값에 넘기면서 내 자산 손실을 보실 필요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고쳐야 되는 상태가 되거나 중고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수리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바이크인포의 공개 매각 시스템에 바이크를 찍어서 올리면 그러면 거기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이제 수리업체가 가져가서 수리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그렇죠. 지금 전국에 한 900여 업체들이 신청 업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필요한
네. 필요한 업체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네. 헐값에 이렇게 매도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 조합원들은 만약에 중고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폐차 상황에 처해 있는 뭐 사고를 당했으면은 조합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이크인포랑 협약을 맺어서 공개 매각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좀 질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싸다고 다 나쁜 업체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꼭 필요한 수리를 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게 덤탱이 씌우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네. 그 어플이 있습니다. 네. 어플이 있어서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변했잖아요. 네. 네. 인터넷으로 노력을 하면 이 부품가가 얼마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투명하게 하고자 그 어플을 만들었고 네. 어플을 통해서 해당 부위를 클릭을 하면 네. 그 부품가, 작업 시간, 합계 얼마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우라 얼마, 네. 마우라 교체하는 공인단가 얼마 네. 이런 게 집어넣으면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역시 이것도 라이더 유니온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바이크인포와 협력을 해서 너무 높은 수리 견적이 나오면은 저희가 한번 심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질문을 좀 더 드리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견적도 여러 군데 갔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수리를 하기 직전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수리를 염두에 두고 라이더들이 꼭 해야 할 일들 혹은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사고가 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사에다가 사고 접수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네. 그 다음에는 뭐 믿을 수 있는 업체 쪽으로 네. 견인과 수리를 의뢰를 하는 거에 그 다음 순서고 그 다음 준비 단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것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또 당황해서 연락처가 없을 경우는 네. 저희들 그 라이더 유니온 쪽으로 연락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바이크인포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네. 가까운 회원사들 네. 출동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픽업 서비스도 네. 가능한 건가요? 아, 라이더 유니온에 가입하시면 사고가 났을 때 픽업도 가능하다. 바이크인포 협력업체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리가 끝나고 나서 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 맡겼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런 사례들이 조합원들이 이제 제보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쳤더니 더 소리가 요란해졌다든지 더 이상해졌다.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수리를 정비 의뢰를 하고 네. 정비를 마쳤을 적에 소비자들이 일단 체크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리 내역서를 항목과 과연 이 정품으로 교환을 했는지 여부, 네. 그다음에 교환인지 재생을 했는지 수리를 했는지 네. 이 항목별의 정상적인 수리가 됐는지 부분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수리 품질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고차든 뭐 예를 들면 엔진 수리를 했을 때 네. 뭐 3,000km까지 보증을 한다든지 네. 이 수리 품질 보증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AS를 물론 AS가 발생할 만큼의 뭐 문제가. 정비를 하면 네. 안 되겠지만 네네네.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 네. 그러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네. 부분을 대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없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리를 맡기고 나서 견적서에 교환인지 뭐 수리인지 뭐 재생인지 이거가 정확하게 표시된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견적서 표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있죠. 아, 있나요? 네네. 기본적인 정비 내역서들을 네네. 요청을 해야죠. 아, 요청을 해야 네, 되고.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고 네. 아직까지 이 이륜차 시장 자체가 네. 뭐 자동차 시장 대비해서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네. 뭐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개인 신용 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고. 아, 개인 신용 정보도. 그리고 뭐 의뢰했던 라이더들조차도 수리 내역서를 네. 요구하는 것도 네. 잘 못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진행이죠. 간이 영수증
받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견적서를 요청하면은 수리업체에서 저희한테 주게 돼 있는. 그럼요. 그러면은 그런 업체는 가면 안 되겠네요. 그 줬는데 간이형 수준을 줘버리는. 그렇죠. 그런 것은 가면 안 되겠네요. 이게 자동차 관리법에 분명히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네. 차고가 입고되면 네. 수리 내역서, 네. 점검표 같은 거를 발부해야 된다라는 게 네. 자동차 관리법에도 분명히 표기가 돼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숙지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가 입고가 되면 네.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점검 서비스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부터 종합적인. 기본 점검표를 만들어서 네. 기본 점검들을 다 하고 항목별로 이상이 있는지 네. 유무 5일 가더라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드리기 때문에 안전 운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불안하거든요. 라이더들이 사실 오토바이에 대한 정보 없이 일단 타기 때문에 이게 엔진 오일만 갈로 가긴 하는데 다른 것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수리업체 사장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특히 저희 같은 배달통 한 오토바이가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특히 저희가 알아가지고 뭐 2만 탔을 때 무슨 정비를 해야 되는지 3만 탔을 때 뭐 무슨 정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갖추면 좋겠고 저희가 주로 중고시장에 있을 때 중고나라에서 사고 팔거든요. 이때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분명히 14,000 탔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거리 조작한 거 아닌가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 업자가 정말 폐차 직전의 것들을 고쳐가지고 예쁘게 고쳐가지고 판매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 오토바이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증명한다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간이 영수증 해가지고 내가 한 차마다 엔진오일 갈았다 이래서 영수증 첨부하거든요. 근데 간이 영수증은 언제든지 조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표준화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이 MMC 정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들 회원사에서 다들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가 입고가 되면 몇 킬로에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다. 또 몇 킬로에 배터리 교환을 했고 이런 정비 이력을 차계부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NFC 태그라는 기능을 통해서 고객들도 자기 바이크에 핸드폰만 대기만 하면 바로 차계부 기능으로 차 내역을 다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전국 어디를 가도 바로 이어서 정비 내역을 붙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내가 설령 이사를 가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차계부라고 하는 게 이 오토바이의 정비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토바이에 그러면은 스티커 같은 QR 코드 같은 거를 NFC 태그입니다. NFC 태그. 핸드폰에 있는 NFC라고 하는 기능을 키면 바로 이제 웹페이지에 불러올 수 있고 어플처럼 저희한테 뜨는 거군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 이력, 그다음에 인접 지역의 회원사 검색이라든지 또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쿠폰 이벤트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또 그 기능 안에 예방정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이 하루 주행거리가 100km 그리고 50% 합성률을 넣어서 1000km 주행을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서 일정 기간이 되면 고객들한테 문자가 나갑니다. 오일 교환 주기가 됐습니다. 정말요? 그러면은 저희가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혹은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지만 사고 났으면은 저희가 오토바이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저기 고개를 넘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오토바이 타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나가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럴 때 핸드폰을 딱 떼면 주변에 가장 가까운 MMC 센터가 나오고 거기서 픽업 서비스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럼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어요? 바로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항시 픽업을 해서 그 응급 조치를 해드리고 차량 정비해서 이 정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BOS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한 표준 수가를 산출을 하고
그 부분을 제공을 한 후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륜차 시장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 이어오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불신이거든요. 네네. 그 라이더들이 정비업체에 대한 불신. 네. 이 불신을 해소를 해야만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건전하게 발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표준 공임과 표준 수가를 제공을 하고 라이더들은 정확하게 지급을 하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게 자동차나 뭐 아니면 어디 호텔 가든지 어딜 가 팀 문화도 있고. 맞습니다. 좀 또 이 서비스 요금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게 인식이 맞습니다. 유독 이륜차 시장만큼은 라이더들이 부품가가 1,000원인데 왜 2,000원을 받나요? 네. 이런 상황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륜차예요. 그래서 라이더들도 이런 정확한 기술료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지급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건전한 이륜차 정비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 라이더 유니온도 노동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가격을 싸게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듯이 정비하는 분들도 정당한 대가를 드리고 대신 투명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같이 바이크인포랑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업체 문제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뭐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오토바이를 맡겼고 만족감을 느끼고 매장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거는 신뢰라고 합니다. 이 불신을 해소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더 유니온이 이 이륜차 시스템 표준화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토바이 보험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륜차 시장이 수리업체 시장이 표준화되고 양성화되어야지 저희가 손해율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저희가 1년간 2천만 원에서 1,800만 원 달하는 유상우선 보험료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도 정비 시스템이 투명하게 되어야지만이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토바이 들어갔다가 고장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바이크인포와 앞으로 이륜차 시스템의 양성화 운동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에 가입하세요.